안녕하세요. 코렐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혜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코렐에서 샘플 문항을 공개해 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한 어찌 보면 검증하는 시간, 그다음에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줄 역시 등장하는구나라는 확인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요, 여러분 중간에 또 한번 감을 잡는 형태로 또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일단은 의사소통부터 제가 문제까지 싹 다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의사소통 영역 샘플 문항 1번, 2번 두 개 문제가 주어졌는데 아래 지시사항과 자료를 보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대한 질문이 막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지문은 먼저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형태가 저는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는 룰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 다 이렇게 읽고 한 방에 푸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문제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귀차니즘이 있고 그냥 불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고 올라가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법이 있을 테니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단 제가 했던 대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걸 읽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자. 어떤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본적인 내 상식, 지식 동원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이상하다,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타겟팅을 삼아요.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 5번을 아예 그냥 답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찍고 나서 보기에서 그 지문에서요, 그 녀석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걸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능사는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윤리실천 주간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대요. 근데 몰라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 강사 특강은 개정된 윤리 현장을 주제로 기업 윤리 실천 방안에 대해 다룬다 그랬는데 몰라요. 전문 강사 특강이라는 게 있나 보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직자 윤리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자, 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공공의 어찌 보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 이익과 어찌 보면 연부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 녀석의 시행으로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이런 공직자윤리와 사회적 책임은요, 특별히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으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너 정도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리, 인권 경영 워크숍에서는 인권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 공유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건 몰라요. 알바 네, 위에서 확인해야 돼요. 철도공사는 땡땡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이것도 몰라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A부터 E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보자 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밑에 걸 읽고 저는 올라갈 겁니다. 다 읽어도 밑에 건 다 읽고 올라갈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봤으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디까지 근데 케바케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윤리 실천 주간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윤리의 날을 맞아서 여기 뭐예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천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는데 날짜 보니까요, 30, 31에 1, 2, 3, 4, 5예요. 그럼 7일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녀석이 일주일 동안 하고 있다? 그 녀석은 맞는 내용이죠. 철도공사의 윤리실천 주간은 윤리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 조직 내의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기에 마련되었다는데,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쓸데없는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문장 치고는 여러분 이건 아주 쓸데없어 보이진 않아요. 네, 이 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요거 이런 식으로 총 7가지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야.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윤리의식을 진단하고 상식을 확인하는 골든벨 행사를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CEO 편지도 개개인에 발송합니다. 아직까지 읽어본 말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요한 말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윤리 골든벨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윤리 골든벨이 여기 있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우수 정답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마일리지를 부과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의 변화에 맞춰 개정한 윤리 현장으로 윤리 실천 다짐 결의를 가지고, 자, 기업 윤리 실천 방안을 주제로 전문 강사, 여기 전문 강사라는 말이 나오네요. 특강을 진행한다. 그럼 전문 강사 얘기 잠깐 볼까요? 네.
전문 강사 특강은요, 개정된 윤리 현장을 주제로 기업 윤리 실천 방안에 대해 다룬다 그랬는데, 이걸 주제로 한다 그랬어요. 개정된 윤리 현장을, 네. 여러분, 여기 이상하죠? 여기가 주제라고 적혀 있는데, 기업 윤리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대요. 이 앞에가 개정한 윤리 헌장으로 윤리 실천 다짐 결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 윤리 실천 방안을 주제로 전문 강사의 특강을 진행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기업윤리 실천 방안에 대한 거를 주제로 뭐 다룬다 이렇게 말하면 맞겠는데, 이거 어찌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흔히 말하는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어찌 보면 원래 이렇게 A, or B다, A, N, B다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이거 뒤바꾸면서 자리를 쓱 바꾸면서 뭔가 교체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좀 그래요. 일단 얘는 확실히 맞고요. 얘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특별히 아까 있었긴 했지만 더욱 중요해졌다. 이것도 그냥 글을 읽고, 여기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실천 다진 결의를 가지고 여기를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간단하게 보기 시작하면, 특별히 막 크게 큰 의미를 주지 않았으면 이 부분도 너무 확장한 거 아니야? 너무 확장 해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심해요. 얘는 주제라는 말이 여기 앞에 왔어야 되는데 어차피 다르게 왔잖아요. 일단 얘는 확실히 틀린 것 같고,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맞는 말인데 너무 이렇게 대표적으로 툭 튀어나오진 않아서 혹시나 이게 은연중에 깔려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고민해서 저는 약간은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얘보다는 나 보입니다. 그죠? 얘보다는 나요. 그 다음에 특강을 진행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랬고요. 인권 존중 대국민 캠페인. 또한 공사 내 준법 윤리 경영 체계를 세우고 인권 경영 지원을 위해서 정책 공유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사내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이 말이 있었거든요. 정책 공유와 뭐시기요? 윤리 인권 경영 워크숍에서는 인권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 공유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이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 요건 요소만 확인하면 되고, 진짜 적절하지 않은 문장 찾아주면 돼요. 공사 내 마지막으로 반부패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하며 윤리 실천 주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슬로건이라는 말은 여기는 없었는데요. 마지막이 이 워크숍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처음부터 이게 차곡차곡 나왔다고 하면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이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죠? 뭔가 조금 이런 7가지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마지막으로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찌 보면 맺은 말이 아니라 여기서 7가지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거야 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약간 거시기해 보여요. 쭉 내려갈게요. 어쩌고저쩌고를 위해서 공공연히 거듭날 수 있도록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9월부터 윤리경영 전담 및 신설에 어쩌고저쩌고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3무 행위를 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말이 없어져야 되는 말인가요? 라고 했을 때 딱히 지난해 12월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여기 나오네요. 국제인증 받았다. 그래서 아까 그 말도 맞는 거고요. 요 말도 특별하게 틀린 문장 같지는 않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문장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지금 7번째 거의 마지막은 얘 정도가 됐어야 정답인데 이게 조금 부실해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결정을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뭘 결정할 수밖에 없냐면 2번밖에 결정할 게 없게 보이고요. 제가 왜 나왔죠? 그래서 2번밖에 결정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에 글의 맥락을 고려해서 다음 제시된 자료 중 A부터 E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있을까? 마지막으로 라고 했던 그 문장 있죠? 여기서는 4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4번 생각이 드는군요. 자, 요렇게 의사소통 문제에 어찌 보면 샘플 문항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능력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제시사항과 자료를 보고요. 이어지는 질문 답해봐 그랬는데 절대로 여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는요. 자, 일단 여기를 보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생각 갖고 보는 게 맞고요. 자, 다음 직원 A가 제시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자 라고 그랬어요. 일단 기억에 들어갈 수치는 94냐 그랬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억은 여러분 요 라인이고요. 상태 보니까 여기 A분의 B에다가 곱하기 100하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분의 예 한 다음에 네, 그죠? 3100분의 2900을 해서 곱하기 100 했을 때 퍼센트를 구해봐. 문제입니다. 일단은 2900하고 3100은요. 0자리는 날릴 텐데 어차피 100을 다시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900을 31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31로 나눴을 때 네, 잠깐만요. 좀 펜을 굵게. 2900이라는 수를 31로 나눴을 때 여기 9가 들어가네요. 279 나올 거고 110 나오기 때문에 3. 그래서 93 해서요. 170이라서 0.5 나오죠. 근데 소수 첫째 자에서 반올림까지 하래요. 그럼 여기서 업되는 순간이니까 몇이 나온다? 94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오케이겠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2번은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부터 매년 줄어들었다는데 매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중간에 정지 이거 혹은 잠깐 올라갔다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이것만 옳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어들었냐? 요거 확인하면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대체 어디 나와 있냐 봤더니 요 라인에 나와 있네요. 그럼 매년 감소하고 있는지만 확인할까요? 감소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폐수 처리량이 가장 적었던 연도에 오수 처리량도 가장 적었냐? 이랬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폐수 처리량이 가장 적었던 연도에 폐수 처리량이 가장 적었던 연도면 네, 여기거든요. 그때 오수 처리량도 가장 적냐라 그랬는데 아니죠. 이거 딱 봐도 틀린 녀석을 한 짝꿍이 젖어 있습니다. 이건 답은 3번이죠. 물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밑에 걸 볼 필요도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뭐 다 풀어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보긴 할 테고요. 19년과 21년 동안에 녹색 제품 구매액의 평균은 약 23억 3,3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보면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의 평균이 이거라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전체 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3을 해버리면 69.99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약 70억 정도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가서 녹색 제품 구매액의 평균이 합이 70억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녹색 제품 구매액은 여기 있거든요. 이거 3개를 더해줬을 때 여기가 5,300, 1,700 더니까 딱 7000인데 단위로 100만, 1000만, 억, 10억. 70억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3333 이렇게 가겠지만 이 정도다라고 했으니까 약 70억 정도구나라고 볼 수 있다면 얘도 무난하게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 절대값은 2020년보다 21년이 더 크다 그랬는데요. 자,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요 녀석은요, 막 1000이 줄었어요. 근데 증감률을 계산할 때는 바로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만 분의 마이너스 1000 이런 증감률을 가질 거고요. 여기서 여기는요, 1000이 올랐는데 분모가 29,000이 되죠, 이렇게. 그럼 누가 더 크죠? 똑같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부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29,000으로 이 녀석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2021년의 증감률이 조금 더 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 답은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환경 지표 점수 산출 기준이고요. 다음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연도와 점수를 바르게 짝진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20억 미만이면 5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느 기준을 보고 잘하면 10점, 못하면 5점 주는 것 같아요. 환경 지표 점수니까 당연히 녹색 제품을 많이 사면 점수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요, 조금 덜 사용하면 오히려 점수가 높은 거고, 폐수 처리량도 조금 나오면 점수가 높은 거고, 그런 개념이네요. 점수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20억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녹색 제품 20억 미만이면 5점, 20억 이상이면 10점이에요. 이렇게 준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 아까 3만이었는데 3만 이상이면 5점이었어요. 확인 다시 해볼까요? 네, 3만 이상이면 5점이에요. 그러니까 3만보다 높으면 5점이구나. 3만보다 낮으니까 10점이구나. 얘도 5점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 처리량도 네, 아까 봤을 때 몇이었죠? 20만이었나요? 20만 5천이군요. 20만 5천을 넘어가면 5점, 안 넘으면 10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점수 제일 높은 데가 어디나 봤더니 가운데 연도는 전부 다 10점, 10점, 10점이에요. 볼 것 없이 얘네가 1등이죠? 30점으로 1등입니다. 2000-20년에. 그래서 2000-20년에 30점으로 1등 했어요. 라고 체크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을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 문제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서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한다. 그리고 내가 볼 것만 본다. 필요 없는 건 버린다.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쓸데없는 계산 안 하기 위해서 답이 나오면 곧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파트도 내가 마음에 3번부터 땡겼다 그러면 3번부터 접근했으면 한 방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으면 5번, 1번, 4번, 2번, 3번 이렇게 수는 같다고 하면 마지막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네. 아무튼 어렵지는 않은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네,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제시사항과 자료사항을 보고요. 이어진 질문 한번 답해볼래? 그랬습니다. 안 읽었죠? 네. 안 읽고 이제 여기 내려와요. 쭉쭉쭉 내려옵니다. 다음 중 직원 Y가 제시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또 타겟팅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중정비 중인 열차는 운행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내 상식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온도와 관련된 기기를 사용해서 시험검사 및 측정을 실시한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정비 절차는 총 7단계로 기능시험 및 출장검사는 3단계이다. 알 길은 없어요. 근데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정비는 철도 차량 전체의 주요 시스템과 부품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그럴듯해 보여요. 철도 차량 운행 상태를 3차원 디지털 정보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RAMS 기술이다. 이건 뭐 내할 바 몰라요. 네.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일단 1번 정도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왔으면 쓱 하고 이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은요. C등급 열차가 4년째 운행 중일 때 다음 중 해당 열차가 1년 동안 받아야 할 정기점검 산정 횟수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4년째 3등급이 4년째였다라는 개념이죠. 요거 신경 쓰면서 한번 보면 되겠군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읽어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중정비 상태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정비 정의 및 개요다. 분리하여 점검하고 교체 검사하는 것으로 정비창에 입장해서 아예 시행하는 검수입니다. 막 다 탈거하고 부품 분해하고 교체하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 어떻게 운행을 하겠어요. 3, 4년 주기로 실시하며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불가능함 적혀 있죠. 철도 차량의 사용기의 경과함에 따라서 차량 구성하는 각 부품의 상태와 성능이 점점 저하되고 일정 사용기의 경과하면 이에 대한 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온도를 사용하는 기기라고 아까 잠깐 보였는데요. 얘네들이 여러분 사용이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럼 아까 여기 문제에서 사용이 되냐? 온도와 관련된 기기를 사용해서 시험검사 및 측정을 실시하냐라는 문장은 맞을까요? 네, 시험검사 및 측정이 요걸 사용하는 거기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얘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였는데, 아까 3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나요? 5단계였나요? 네. 여기 나오죠? 총 7단계로 기능시험 및 출장검사는 3단계냐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어차피 한 페이지에 볼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돼요. 3단계가 기능시험 및 출장검사고 총 7단계도 맞죠? 이것까지도 옳은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단계였죠? 그 다음이, 네, 뭐나요, 여기. 중정비는 철도 차량 전체의 주요 시스템과 부분을,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틀린 건 5번이겠네요. 아직은 확정은 모르지만 5번은 볼게요. 요거, RAMS.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기술이다라고 했는데, 운행 상태를 3차원 디지털 정보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맞는지만 확인하죠. 봤더니, 기술을 활용한 기반 철도 차량 유지본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함,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투입해서 3차원 디지털 정보를 시각화함. 이거는 여러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으로 결정. 자, 그래서 답을 체크는 하고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C등급의 4년째 운행 중입니다. 그럼 이제 C등급이라는데, C등급의 경우는 연에 3회를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런데 열차 등급별 정기 점검 산정 횟수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몇 년 됐대요? 4년째 운행 중입니다. C등급의 경우가 4년째 하고 있어요 라는 소리니까 각각 곱하기 3을 해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 3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테니까 몇 번 해주면 되죠, 여러분? 9번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을 5번, 4번 체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요. 아주 어렵게 문제가 등장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가 등장해서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제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히 뭐 새로 나오거나 그런 구성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처럼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대신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 놓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또 한 번 연습해 보면서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면서 또 한 번 적용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진짜 익숙하게 시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익숙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불안해요 하는 그 상황에서 시험을 보면 분명히 망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이 준비해서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만족할 때까지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 때 좋은 결과 나오니까요. 자연스럽게 합격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여태까지 샘플 문제 같이 풀어봤고 저는 고신혜세 류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